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저는 이상환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꾸준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 거래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노무사님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분 잘 계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남수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무사님,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알듯 말듯 한데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들도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란 지위나 관계의 우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위의 우위는 지위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회사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다수, 근속 연수, 전문 지식, 그리고 노조 직장 협의회 등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사회 통념상 우위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위성의 이용이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괴롭힘 행위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행위자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의도성이 중요하지 않았다. 어찌됐던 그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같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우월적 지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동등한 동료들 근로자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다툼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첫 번째로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두 번째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지시나 명령, 주의, 경고, 질책 등이 폭언이나 모욕, 무시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에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나 명령, 주의, 경고, 질책 등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사회 통념상이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도 같고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실무적으로 때 앞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반드시 정신과 진료나 상담 등을 받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월적 지위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겠는데, 그럼 괴롭힘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비하, 그다음에 무시, 그다음에 정각, 그리고 차별, 그리고 잡일, 배제, 차단, 반성, 태움, 감시, 야근, SNS, 회식 등의 유형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예시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전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가라는 것은 본인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차단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업무를 배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위서라든지 심할서 이런 거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경위서나 심화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좀 가르치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유명한 게 태움이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됐었습니다만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퇴근 이후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 다음에 보고를 받는 그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또 변호사님께서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후원이라든지 공연, 행사, 심부름, 간섭 등의 경우에도 따돌림과 소문과 관련된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후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정한 종교나 단체의 활동이나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네네. 네, 원치 않는데 네.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회사 뭐 장기자랑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데 장기자랑이나 경연대회 등을 열어서 장기자랑을 요구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심부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같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간섭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사적인 영역 관련된 것인데요. 생활 방식이나 가정 생활 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소문 같은 게 직장 내에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또는 소문 또 누명 같은 것을 생산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거래처에서도 최근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심이 많은 대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 보이고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에 피해자 조치에 대한 의무 위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후 행위자에 대해서 할 조치 의무 위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가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 또는 주장을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취해야 하나요? 관련 내용이 많은데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동법에 의하면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리인, 목격자 등 누구나 전화, 온라인 서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처에 조사 및 구제 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상급자나 인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즉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괴롭힘 인정 시에는 징계기관에 조사 결과 및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괴롭힘 불인정 시에는 신고인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네. 진행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및 직장 내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는 경우는 절차를 진행하되 가해자의 사과 등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해를 종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또 변호사님이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권 보호와 비밀 유지라는 부분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과 처리 후에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조사자 그리고 조사 과정 참여자 등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또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진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사건 처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익명으로 하고 내용을 추상화해서 사회화한 다음에 이를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좀 방대하기도 했는데요. 정리를 좀 잘 해봤습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7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 거래처 대표님이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저한테 다시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구성하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토록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저는 김진건 노무사였습니다. 네, 이남수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